네, 8시네요. 시작할게요. 제가 지난달에는 이제 공개 줌 미팅으로 각자 이제 링크를 보내드리고 줌 미팅 참여 형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비효율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몇몇 고객분들께서는 저한테 다시 보기나 이런 거 없냐, 그날 뭐 약속이 있어가지고 못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부랴부랴 좀 유튜브를 알아보고 뭐 마이크나 카메라는 있으니까 이렇게 좀 처음 해봅니다. 혹시나 이제 스트리밍 환경이 조금 이상하거나 그래도 좀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사실 이제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음, 지난달부터 굉장히 일이 많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금이나 은, 달러 이런 거의 무빙도 좀 심상치 않았고, 일단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크게 작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 4월 달 트럼프 관세부터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있었던 이런 증시 시장에서 볼 수 없었던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 요번에 그게 약간 좀 활용 점정을 찍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달 미팅에서는 제가 코덱스 은선물 환해지형 ETF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았던 수익을 좀 많이 봤던 그 ETF에 대해서 제가 상품 구조와 그 ETF의 운용 설명서 약관을 조금 발췌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달에 했던 뷰가 좀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 상품 구조상에 좀 결함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굉장히 가벼운 종목이어서 많은 하락이 있었죠. 그리고 그 하락이 우리 평단가에서 내려오기 전에 지난주에 다 정리를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정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좀 분명히 개개인의 개별톡으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 화면에서 보듯이 일단 유가 메인이었어요. 유가와 달러라고 하면 이제 인덱스 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달러가 세졌어요. 그리고 주식, 전쟁, 금 이렇게 해가지고 좀 오늘 메인 주제가 좀 될 것 같고 요 이제 트럼프 아저씨 위에 있는 글이 제가 이번 달을 살면서 느낀 감정이었습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 정말 요지경 세상이다 라고 느꼈고요. 아마 고객님들도 같은 생각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이제 전쟁인데 이게 지금 가장 화두잖아요. 호르무즈 해협이 뭐 어쩌고 유가가 어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일단 미국이 얘기를 했던 전쟁의 명분 자체는 이제 이란의 비핵화. 너는 왜 그렇게 다른 나라에 못 살게 구냐? 우리의 그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에 반대된다. 이러면서 지금 막 누르고 있었는데 제가 지난달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쟁의 저는 숨은 의도는 중국에 대한 견제가 좀 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이제 풀려고 하는데 일단 중국은 2020년, 2022년부터 금을 대량으로 사모으기 시작했죠. 그리고 탈달러를 계속 말을 하기도 했었어요. 가장 이제 최근에 있었던 그런 이슈로는 이제 기름은 달러로만 살 수 있는데 이걸 페트롤 달러라 그러죠. 그거를 전면적으로 부인을 합니다.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면서 막 위안화로도 결제를 받고 막 이러는 뒤에서 기름을 사는 행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견제 그리고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되면은 달러라는 안전자산이 각광을 받게 되니까 그 금에 대한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중국이 사모으고 있었던 금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고 미국이 그만큼 달러가 강해지니까 중국에 대한 견제가 좀 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저도 이거를 단편적으로 이건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말이 계속 바뀝니다. 끝내니 많이 오늘 끝낼 거야, 내일 끝낼 거야, 5일 뒤에 끝낼 거야, 아니 안 끝낼 거야. 계속 이러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증시가 출렁거리고 증시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묶여 있는 채권 금리, 귀금속, 그리고 코인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은 무언가 방향성을 하나를 잡고 이렇게 맘 편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주간 소식지에도 계속 적어드렸다시피 이럴 때일수록 한 발자국만 뒤로 가서 상황을 보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선택지가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건데
요거는 제가 SNS에서 좀 발췌를 해왔습니다. 지난 2주 동안 트럼프의 어록이래요. 3월 3일부터 3월 18일까지 전쟁에서 이겼다, 패배시켰다, 공격해야 된다, 멋지게 끝났다, 또 공격해야 된다, 이기긴 했는데 아직 완전히 아니다,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 한마디 한마디의 증시가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유동성이 빠져나갔죠. 그래서 증시는 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 우리는 언제 한번 봤어요. 작년 4월이죠. 트럼프가 관세로 세상을 흔들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관세라는 게 사실 단순히 주가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수입 물가도 그렇고 그 한 회사 그리고 나라를 이끄는 기업의 그 수익 구조 자체에도 좀 부정을 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 좀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가 있었죠. 이제 금리 결정입니다. 저번 주,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이죠. 어제 제가 발송드렸던 주간 소식지에서 이제 금리 결정이 났다. 그리고 그 전 소식지에서도 동결 확률이 99.8%까지 올라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상대로 동결이 됐고요. 근데 동결은 동결인데 증시에 쇼크가 세게 왔던 이유는 뭐였냐면은 파월 의장이 굉장히 시니컬하게 얘기했습니다. 아, 이거 큰일 난 것 같다. 아, 이거 스태그플레이션 막 이런 얘기, 어려운 얘기를 하면서 이번 연도에 한 번 정도, 그리고 내년에 한 번 정도 뭐 요렇게 내린다. 내릴 것 같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거기에 굉장히 주식시장이 움츠려들었습니다. 왜 또 이게 좀 극적이었냐면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몇 번을 내리느니 뭐 어느 정도의 속도로 내리느니 트럼프는 금리를 내리고 달러를 저렴하게 만들어서 국가의 빚을 싸게 갚는다. 이 얘기는 제가 많이 해드렸죠. 거기에 좀 반하는 상황이 일어났기 때문에 네, 굉장히 쇼크가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좀 중요한 흐름인데 금이 떨어진 이유도 비슷합니다. 금리가 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아직 고금리입니다. 고금리이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막 미사일 날아다니고 이런 와중에서 그냥 안전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채권의 수요가 많이 올라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있는 돈이 달러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강하게 튀었어요. 이렇게 형성이 돼서 지금은 이제 충격을 많이 받은 상태입니다. 이제 금속인데 이거 좀 할 말이 제가 많아요. 어, 어떤 한 분께서 저에게 오늘도 연락이 오셨습니다. 제가 분명히 지난주에 이제 남아있던 1의 비율에 있던 10개 중에서 하나의 비율로 우리가 줄였었죠, 은을. 그것까지도 정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리를 안 하셨더라고. 근데 많이 빠졌죠. 되게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아 이거 뭐 전쟁 나면 오르는 거 아니었냐. 저는 그런 말씀은 드린 적 없지만 아무튼 그래서 금과 은에 대한 포지션을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지지난주에 은에 대한 비중을 줄인 이유는 뭐였냐면 이제 코덱스 은선물 H라는 우리가 지금 사모으고 있는 이 상품의 구조상 이거는 종이은이다. 지금 세계적으로 AI가 발전되고 뭘 하면서 은이 이제 산업적으로 투자가 많이 되니까 수요가 많을 거다라고 하는데 그건 실물 은의 이야기였어요. 그렇지만 이 펀더멘탈은 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은에 대한 수요가 올리면서 은? 내가 저 금속 덩어리를 살 수 없으니까 은을 추종하는 ETF를 사자. 근데 그 ETF가 결국에는 선물 옵션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ETF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난달에 설명드렸던 실물 은을 추종하는 코맥스 선물 시장을 추종하는 ETF가 코덱스 은선물 H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가 저는 지금 국면에서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 그런 거에 좀 비교할 수 있겠죠. 뱅크런이랑 똑같습니다. 선물 거래라는 거는 결국에 옵션 만기일에 현물 인도를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현물 인도 비중이 보통 20%에서 30% 정도인데 98%까지 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증권사 입장에서는 저거를 운영하는 그런 코맥스나 이런 큰 손들의 입장에서는 없잖아요. 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좀 많이 내려서 팔게 만들지 않을까. 그게 첫 번째 상황이었고 그게 아니면 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여기에 조금 더 비중을
놓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안전자산이었던 금과 은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거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고 되게 여러 군데에서 말을 하는데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기름값 튀고 돈이 귀해지는 상황에서는 잡히는 건 다 갖다 파는 겁니다. 금과 은이 아무리 현금성 자산이고 안전자산이라 할지라도 결국에 완벽한 현금은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사고 싶을 때 금덩이를 주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걸 현금화를 해서 무언가를 사야 돼요. 근데 요번에 이 호르무즈해협 봉쇄는 기름에 대한 타격이 너무 컸었기 때문에 모든 그 운임에 대한 비용이 올라가고요. 그 무역회사 다니는 제 친구도 그 선박 보험과 선박 운임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손에 잡히는 건 다 파는 상황이다. 그래서 힘을 못 쓰고 좀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금과 은에 대한 포지션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갈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금은 현금성 자산이 맞습니다. 현금성 자산이 맞고 어느 정도 구매력을 보존할 수 있는 수단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우리 포트폴리오를 금과 은으로 편성을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였냐면 달러 5, 금 3, 은 2였어요. 근데 저는 이때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일단 지금은 현금 보유가 좋을 것 같다. 그렇지만 금은 제가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올라가고 사이클도 탔다. 방어적인 자산이라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했던 말씀이 뭐였냐면은 그래도 조금 더 가볍고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은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AI 섹터가 발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사용되는 상업용 은에 대한 수요, 실물 은에 대한 수요가 폭발을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은을 좀 추천드린다. 그래서 저도 샀고요. 고객님들도 샀죠. 실제로 지난달에 이 은 선물 환해치 상품이 2만 원을 찍고 지금까지 이렇게 쭉 떨어진 거죠. 그래서 금과 은의 포지션을 정말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돌이라고 해서 제가 항상 돌멩이 돌멩이 하잖아요. 내 고객님들은 다 광부라고. 근데 돌도 돌 나름입니다. 그래서 금과 은은 자산의 성질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은은 저는 지금 이미 비중이 없지만은 다시 재진입은 고려를 해볼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지금 종이 은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ETF를 정리한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은에 대한 수요가 좀 매력적이게 느껴지고 다시 은을 산다고 한다면 저는 실물 은 쪽으로 아마 방향을 바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매수를 했던 그 에이스 금 현물 ETF와 코덱스 은 선물 ETF는 상품 구조적으로도 제가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금을 같이 사셨던 분들은 역프가 꼈을 때 샀죠. 그때 이제 코리아 프리미엄, 그러니까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푹 꺼지면서 해외 금보다 국내 금이 싸지는 현상이었을 때 원화로 샀습니다. 세금 낼 필요 없으니까 구태여 더 비싼 거를 살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샀잖아요. 그래서 전 금은 아직 그대로 비중을 가져갈 것 같습니다. 40%의 비중을 가져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은은 당분간은 진입 타이밍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초기 때부터 말한 포지션적 차이가 딱 이제 극명하게 나타나는 타이밍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리 타이밍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그냥 굵직한 사건이었어요. 뭐 파고 들어가면 뭐 실적 발표니 이런 거 다 이제 필요 없고 거시적으로 그냥 전반적으로 이제 세상에 흘러가는 거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생각이 이제 이 국면에서 드는 거죠. 미국 주식은 싸지는데 달러가 올라가네. 환초선은 어떡하지? 금속은 갑자기 왜 빠져? 매입을 멈춰야 하나? 지금 들고 있는 거는. 그리고 금리 동결의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로 인한 인플레? 이거 스태그플레이션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미국 주식은 싸지는데 달러가 올라가네. 왜냐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펀더멘탈은 줄어들지만 결국엔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가 강해집니다. 달러가 세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만약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달러 인덱스는 달러 대비해서 주요 국가 통화의 그 힘의 차이입니다. 100을 기준으로 100이 넘어가면 달러가 센 거고요. 100이 내려가면은 달러가 약달러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100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취임을 처음 했을 당시에는 97, 96 계속 이렇게 금리 내려라 푸싱하면서 이제 약달러를 추구를 하다가 이번에는 그 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서 달러가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1,500원 환율이 또 왔죠. 그 계엄 이후로 또 왔어요. 굉장히 큰일 났어요. 그래서 미국 주식은 싸지는데 달러가 올라간다. 미국 주식이 싸졌다고 내가 지금 비싸져 있는 달러로 환전을 해서 미국 주식을 사는 거는 여기에서 수익이 났다는들 나중에 이제 원화에 대한 환율이 잡혔을 때 그만큼의 환차손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투입하는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뭐 한 2천만 원, 뭐 1천만 원 단위면은 수익이 뭐 몇백만 원이겠지만 더 많이 들어가신 분들은 세금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만약에 원화로 들고 있고 달러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타이밍에서의 매집은 저는 국내 ETF로 가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ISA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뭐 개인 그냥 개별 증권사 계정에서도 그냥 타이거 ETF 유명하죠. 그냥 국내 증권사의 해외 인덱스 추종 ETF를 좀 추천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타이거를 좀 추천드리고 나스닥과 S&P 500을 제가 좀 대표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요거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그러고 나서 제가 항상 주간 소식지에 저의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해드리는데 거기에 보면은 맨날 이제 안방 터줏대감 같이 달러 50이라고 들어가 있죠. 100 중에 50은 달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월급을 받고 돈이 모일 때마다 환전을 미리미리 해놨다라는 거고 1,400원 초반대부터 중반대까지 지속적으로 환전을 했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평단가가 한 1,440원에서 60원 사이일 겁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해외 ETF를 사시면 됩니다. 가장 유명한 게 QQQ, 나스닥 추종이죠. 그리고 그냥 S&P 500 추종하는 SPY. 그래서 요 정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QQQ를 2배를 추종하는 것도 있고 3배를 추종하는 것도 있죠. 레버리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저는 레버리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도 레버리지를 강력하게 추천드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딱 한 번 있는 것 같네요. 금 올라갈 때 제가 미래에셋 2배 레버리지 상품으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고 투입 비중이나 이런 거 내가 1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주식을 매달 사는데 거기에서 그럼 이제 금이랑 이런 거 말고 뭘 사야 되나? 라는 비중은 후반부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은 싸지는데 달러가 올라간다. 환차손 어떡하지에 대한 대답은 환전 여부에 따라 매수하는 ETF를 좀 선택을 하고 가려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나스닥을 사야 돼요, S&P 500을 사야 돼요라고 하는 거는 저는 개별적으로 좀 저한테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조금 더 이야기를 좀 나누고 각자에 맞는 거를 한번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게 그거긴 합니다. 자, 그리고 금속은 왜 갑자기 빠지나? 매입을 멈춰야 하나? 이건데 일단 좀 얘는 엮여 있는 게 많습니다. 뭐 모든 경제 요소가 그렇긴 하지만 하락의 이유는 그거죠. 달러 강세가 있었고요. 첫 번째로 달러가 강세가 되고 달러 강세도 그냥 달러가 세졌다가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금리를 동결한 게 컸습니다. 왜냐하면 금을 매수해서 상승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 그 기대값과 그냥 미국채를 사가지고 지금 주는 4%대의 금리를 받는 기대값을 저울질했을 때 이쪽에 더 베팅이 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달러 강세. 두 번째는 일단 과매수죠. 과매수입니다. 제가 작년 2월 달부터 금과 은을 이야기를 했을 때는 사실 주위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한 몇 달 전부터 이제 금을 안 사는 사람이 없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인간 지표를 꽤 믿는 편이기 때문에 과매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온 게 그 하락으로 전환을 한 큰 계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은의 정리 근거는 종이 은의 탈출이고요. 금의 유지 근거는 그래도 구매력 보존이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도 뭐 JP 모건이나 이런 그런 큰 데에서 막 전망하는 뭐 연말까지 금이 6,300달러가 간다 이런 거 말고 저는 그냥 금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가 제가 가는 방향이랑 맞기 때문에 저는 금을 유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현금에 대한 대체로 금을 좀 선택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이제 가지고 있던 현금 자체를 이제 매수를 진입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미국 금리가 유지가 되고 이자 수익이 상승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달러 표기 상품이 미국채 수요가 더 늘어나고 달러가 강세가 되는구나. 아, 그래서 이런 상태구나. 플러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다 갖다 파는 시기입니다. 잡히는 거 다 갖다 파는 시기예요.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금리 동결의 전쟁으로 인한 고효가발 인플레,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냐? 라는 건데 이거는 사실 뭐 제가 왈가왈부하고 이건 이겁니다는 절대 안 되는 문제잖아요. 이걸로 월스트리트에 있는 사람들, 경제 분석가들 다 골머리 썩히고 있는 건데 제가 바라보는 시선은 어떤 느낌이냐면 위험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 전쟁 이제 방향성이 좀 전쟁 방향성을 좀 이렇게 가릴 수 있는 그 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표현이 좀 모호하게 나왔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트럼프가 견딜 수 있는 레벨까지는 전쟁을 지속을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발송드렸던 주간 소식지에 어떤 표현을 썼었냐면 어느 정도의 자충수가 있습니다, 트럼프도. 왜냐면 몇 달 전부터 트럼프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가장 이제 큰 줄기를 저는 빚의 탕감이라 그랬어요. 빚을 탕감하는 건데 계속 미국은 결국에는 채권 발행해서 신규 채권 발행해서 다른 나라한테 강매를 해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근데 그 빚을 갚으려고 하는데 달러가 너무 세버리면은 체감적으로 갚아야 될 빚이 너무 늘어나니까 약달러 저금리를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저금리가 되면은 돈이 돌고 돈이 풀리기 때문에 풀린다는 아니죠. 돈이 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돈을 사용하고 투자를 할 때 부담감이 낮아지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부담감도 낮아지니까 증시에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환경도 조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달러를 약하게 해놓고 그리고 기업을 키우고 요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법안 발의인 됐을 때도 제가 설명드렸었던 게 USDT라는 그 스테이블 코인은 그 준비금 자체를 중국 채권으로도 들고 있었는데 서클 인터넷 그룹이라는 그 USDC를 발행하는 그 회사가 튀어왔던 이유가 걔네들은 준비금을 전부 다 미국채로 준비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시장을 키우면은 새로 찍어낼 수 있는 채권에 대한 털 수 있는 그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랬다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그 요약본이고 여기 보면 돈뚜렛 하지 마세요라고 해놨는데 이건 뭐냐면은 여기서 더 달러가 강해지고 여기서 더 유가가 올라가고 여기서 더 증시가 눌리면 저는 트럼프가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가려는 방향성이랑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중국을 견제하려는 그 의도 그리고 지금 자기가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그 부담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어느 정도 타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이 좀 작은데 요 옆에 지게를 메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은 빚이 많습니다. 빚이 많아서 이걸 갚아야 되는데 비싸게 갚아야 된다. 환율이 높으니까 인덱스가 높아지니까 그리고 주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조절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말은 왜 나왔냐면 지금 증시나 이런 거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고용 지표라던가 신용 시장에 대한 지표도 그렇게 좋게 나오고 있지는 않는 상황에서 이제 빚도 늘어나고 뭐 금리도 높고 이러면서 그 물가는 올라가는데 성장이 안 되는 그 공포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그거를 평정을 찾아가는 시간까지의 충격은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받게 되겠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은 안 올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의 생각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제가 ABL 미보증형 펀드 들고 계신 분들은 좀 필수적으로 참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기존 적립금이 아마 제각각일 겁니다. 뭐 인도에 편입이 되어 계신 분도 있고 뭐 이렇게 할 텐데 일단 기본 적립금과 매월 투입 금액을 바꿀 수가 있죠. 펀드를 변경을 할 때. 그래서 기존 적립금은 저는 주식형 펀드 30에 금 70으로 일단은
이렇게 할 겁니다. 금 100% 기준이니까. 그리고 매월 투입 금액은 저는 주식형 50에 금 50으로 변경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식형이라는 거는 이제 ABL에서 가져갈 수 있는, 제가 미국 주식형 쪽을 가져갈 수 있는 펀드를 봤을 때 첫 번째로 미국 테크 탑 10이 있고요. 나스닥 탑 10이죠. 그리고 미국 주식 인덱스가 있습니다. 이 인덱스는 제가 그 운용서를 조금 발췌를 해가지고 첨부를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의미가 없어 보여서 좀 구두로 설명드리자면은, 미국 주식 인덱스는 그냥 나스닥 반 S&P 반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지수를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미국 테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스닥 상위 기업들을 모아놓은 펀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성향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저는 그냥 미국 주식 인덱스로 갈 것 같습니다. 골드는 들고 있으니까 골드로 유지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펀드 변경이 이제 안내가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계좌 변경 사항입니다. 이 직전까지는 비율이 금 40에 현금 60이었어요. 요번에 은을 정리를 하면서 은을 정리를 하고 전 금에다가 하나 올렸고, 이제 얘는 매도가 됐으니까 금과 현금이 4대 6이었습니다. 그래서 월 100만 원 저축 예시를 할게요. 그 기존 적립금, 이제 금 40에 현금 60이었으니까 금은 그대로 냅두고 주식에서 절반을 떼서 저는 인덱스형 펀드로 투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QQQ라던가 SPY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저는 레버리지를 쓰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는 이유도 아직 뭐 이렇게 하락이 뭐 바닥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싸게 모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 저는 와가지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1차 매수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매월 투입 금액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금은 20만 살 것 같고요. 30은 그대로 현금, 그리고 주식형 펀드, 저 기존 적립 금액을 들어갔던 펀드에 40% 정도 들어갈 것 같고, 저는 비트코인을 1 정도는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마 진행을 할 것 같고, 이렇게 편성을 해서 이제 이번 주 내에 포트폴리오 변경을 다 한 다음에 이제 주간 소식지에도 비율 변경을 해놓겠죠. 그리고 제가 항상 이렇게 비중을 말씀을 드릴 때 드리는 말씀은, 모든 투자의 선택은 개인이 하는 겁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개개인의 입맛을 다 맞출 수는 없어요. 당연히 전 그건 다 못 맞춰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와 같이 가셨던 분들에게도 항상 제가 했던 이야기가,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입맛에 맞으면 따라오시고 참고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간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근거와 방향성이라고 제가 이렇게 정해놨는데, 사실 항상 이렇게 줌 미팅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야기할 게 항상 남아요. 그래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여기 아니죠? 어, 요거 종목에 크게 연연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항상 이렇게 무언가를 바꿀 때마다 저한테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뭐였냐면, 금을 살 때도 똑같았어요. 현물 사냐, 뭐 에이스를 사야 되냐, 뭐 신한에서 사야 되냐, 뭐 어디서 사야 되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가지고 계신 증권사에 상장되어 있는 거라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장 첫 번째는 거래량이 좀 있어야겠죠. 그래도 ETF는 이제 거래량을 기준으로 보니까. 그래서 나는 나스닥이 좋은 것 같아. 그러면은 QQQ를 매집을 하시면 되고, 나는 그래도 그냥 미국이라는 거에다 돈을 올려놓을래? 그럼 S&P를 가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를 좀 그래도 내 나름대로 좀 조합을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뭐 3대 1이든 뭐 2대 2든 이런 식으로 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어, 상승과 하락은 못 맞춥니다. 정수리와 발바닥도 못 맞추고요. 그래서 항상 그냥 앞으로 펼쳐질 일에 대한 대비를 좀 해놓는 편이고, 그리고 흐름을 좀 잡는 거에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색깔이죠, 색깔. 지금까지는 금과 은, 현금으로 들고 있었다면 이제는 내 자산의 색깔을 바꿀 타이밍인 것 같다를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너무 종목에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주식 매수가 조금 처음이신 분,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에게 캡처해서 사고 싶으신 걸 캡처를 해가지고 요거 맞아요?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꼭 물어보십시오. 막 3배, 4배 이런 거 사지 마시고 QQQ랑 TQQQ 한 글자 차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한 여기까지입니다. 한 30분 정도 했는데 어, 그 자세한 사항은 개인톡으로 항상 연락을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주간 소식지를 보내드리는 이유도 월간 이런 브리핑을 해드리는 이유도 이제 그냥 바쁘잖아요. 우리 일할 때 바쁘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꼭 개인의 뭔가 궁금증이나 이런 게 있으면 개별적으로 연락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번 달 거는 제가 이런 형식으로 하는 게 또 처음이라 다시 보기도 한번 이렇게 잘라가지고 올려놓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채널은 그냥 저는 정말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냥 제가 쓰던 유튜브 채널을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뭐 구독이나 이런 거는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변경하는 과정에서 모든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저에게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입니다. 고생하셨어요. 저 밥 먹으러 갑니다. 종료하겠습니다.